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어디에 털어놔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제보 형식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류젠하오라고 합니다. 나이는 42. IT 업계에서 오래 버텨오다 보니 운이 좋게도 꽤 성공한 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웹사이트 하나를 만들었을 뿐이었는데 그게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확장되더군요. 그리고 그걸 본 미국 투자자들이 달려들었고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회사를 상장시키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제 이름 석자는 웬만한 기술업계 사람들은 다 알 정도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 해결할 수 있다고요. 어디를 가도 대접받고 언제나 특별한 존재로 취급받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제 아내 메이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모델로 활동하다가 패션 인플루언서로 커리어를 바꿨죠. 지금은 명품 브랜드 앰베서더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패션쇼를 누비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부부를 보며 성공한 커플의 정석이라고 불러요. 물론 그 말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자랑스러웠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우리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베이징 서우드 공항의 VIP 라운지에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붉은 벨벳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들고 있었죠. 창밖엔 비행기 불빛들이 반짝이고 직원들은 조용히 우리 앞에 고급 요리를 가져다 주며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 분위기가 익숙했고 저는 그것이 곧 제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탈리아라 기대되네요. 메이린이 고개를 살짝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버건디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손목엔 이번 시즌 디올의 신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명품의 고향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대접받아야죠. 그 말을 들은 저는 웃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 깜짝 놀라겠지. 이런 손님은 본 적도 없을 테니까. 솔직히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플래시가 터지고 호텔 지배인이 직접 나와 인사하며 식당에서는 셰프가 테이블까지 인사를 오고 공항에선 누군가 이름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이탈리아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스타트업과의 미팅, 그리고 로마에 새로 생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검토까지 비즈니스와 휴식을 동시에 즐기는 일정이었고 모든 게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일정은 전담 코디네이터가 체크했고 현지 통역사와 차량 기사도 준비되어 있었죠. 그러니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저 로마에 가서 우리 이름만 대면 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비행기는 곧 탑승을 시작했고 우리는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았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의 로마 직항 노선이었죠. 좌석은 넓고 조용했으며 승무원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메이리는 좌석에 앉자마자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 갑니다. 이번엔 정말 특별한 일정이에요. 베이징에서 직접 출발 퍼스트 클래스의 디올 신상 드레스 입고 있어요. 예쁘죠? 댓글엔 언니 너무 예뻐요. 부럽다. 로마에서도 럭셔리하게. 그 같은 말들이 줄줄이 달렸고 그녀는 카메라를 저에게 넘겼습니다. 남편 자랑도 좀 해야겠죠? 그녀가 웃으며 말하자 저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죠. 로마 사람들 준비하고 있어요. 빌리어네어 부부가 간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우리는 VIP니까 대접받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정말 처참할 정도로 틀렸습니다. 비행기가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에 도착하고 입국 심사대로 걸어가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자존심이 한 줄 한 줄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다시 이렇게 제보 형태로 글을 쓰고 있으니
제 이야기 자체가 너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진짜 창피해서 누군가에게 털어놔야 마음이라도 편해질까 싶어 이렇게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로마에 도착했던 날, 공항 입국 심사대 앞에서 모든 게 달라지는 순간을 맞이했죠. 억만장자를 데려오면 VIP 빠른 통과 아니야? 그런 게 통하는 줄 알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곧바로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제 옆에는 메이린이 가방을 챙기며 조용히 따라왔고요. 심사대 앞에서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외쳤죠. I am Chinese, tech billion AI. 패스트 레인, 플리즈. 마치 줄 서지 말고 저를 먼저 통과시켜라라는 명령처럼 들렸나 봅니다. 그런데 직원은 차갑게 말하더군요. 여기선 모두 똑같이 줄을 서야 합니다. 그 순간 제 고개가 뜨끔했습니다. VIP 전용 통로. 그런 게 있는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서류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제면과 서류의 형식, 세부 정보 하나하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누군지를 보면 알겠지? 라는 안일함이 문제였죠. 결국 20분 이상 심사대를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주위 사람들의 눈총과 스마트폰 촬영이란 게 그런 건지 저와 메이린이 분명 카메라 앞에 있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처럼 빠르게 지나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장 천천히 움직이는 기차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 장면이 SNS에 바로 퍼졌습니다. 중국 억만장자, 공항에서 VIP 요청하다 역풍. 글로벌 IT 재벌, 로마서 입국 대참사라는 제목으로 금세 퍼져나갔더군요. 그 후 이어진 한 주간은 정말 숨기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는 과정도 비슷했죠. 예약은 분명 스위트룸으로 했고 VIP 전담 직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죄송합니다만 예약하신 객실이 현재 만실입니다. 프론트 직원의 말에 저는 순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메이리는 당황했지만 그래도 웃으며 다른 걸로라도 업그레이드 부탁드려요. 라며 대응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죠. 레스토랑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제일 비싼 와인으로요. 가격 상관없어요. 저는 마치 시중에 없는 최고 와인을 도전하는 듯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셰프는 정중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해당 와인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메뉴판을 넘겨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VIP 아니야? 그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던 모든 것의 기준이었는데 빠르게 흔들리더군요. 그리고 가장 큰 민폐 장면은 콜로세움에서 나왔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에서 줄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막 뛰어들고 싶었어요. 이 정도쯤은 나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었죠. 근데 실제로 뛰어들려는 순간 누군가가 저기 같이 기다리시죠 하고 부드럽게 말하더군요. 저는 순간 굳었고 옆 사람의 눈빛에 확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도 SNS에 올라갔죠. 억만장자가 줄을 무시하다 현지인에게 제지당함, 돈 많다고 민폐 부리는 관광객 이런 식의 타이틀로요. 반면 그날 옆에서 조용히 줄 서서 잘 행동한 한국인, 일본인 관광객들이 칭찬받는 모습도 봤습니다. 예의 바른 아시아 관광객, 문화 존중 대우 예술 이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다라는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냉정한지 입국장에서부터 도시 한복판까지 계속 반영이 되더군요. 돈이요? 당장 산처럼 있고 통장에 수치가 수없이 있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는 현실. 태도, 준비성, 그리고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면 그 어떤 부도 VIP도 무색해진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게 제 첫 번째 큰 깨달음이자 위기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심장이 두근거리며 고개 숙이게 됩니다. 이 사연의 절반은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놓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원래 저는 일정이 있을 때는 웬만하면 인터넷 뉴스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괜히 잡생각 들고 여론은 항상 시끄럽기 마련이라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무언가 불안했습니다. 매일이니 샤워하는 동안 저는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켜고 제 이름을 검색해봤습니다. 첫 번째 검색어 JIANHAO 뉴롬. 두 번째 검색어 차이니즈 빌리언 AI레이롬 인서던트. 그리고 제 심장은 그 자리에서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로이터 통신. 중국 억만장자 로마 공항에서 VIP 통과 시도하다 거절당해.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입국 심사 중 20분 붙잡혀. CNN 인터내셔널. 관광지줄 무시한 억만장자 커플. SNS에 찍혀 민폐 부부 논란. 호텔 레스토랑에서도 불쾌한 언행 문화 무지 드러나. BBC. 로마에서 글로벌 민폐 관광객. 돈으로 태도는 살 수 없다. 비교되는 조용한 한국 일본인 관광객들. 화면을 위로 스크롤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뉴스뿐 아니라 유튜브와 틱톡에도 수십 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더군요. 저희가 콜로세움 앞에서 줄을 무시하고 들어가려던 장면, 호텔 프론트에서 소리쳤던 장면, 와인을 주문하며 직원에게 가격 묻지 말라던 장면까지 전부 영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영상엔 이런 자막이 붙어 있었어요. 당신의 국격은 당신의 태도로 결정됩니다. 그 밑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돈만 많고 교양은 없는 대표 사례. 이래서 중국인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야. 그리고 같은 아시아인데 왜 한국인과 일본인은 이렇게 다른가? 그 순간 정말이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저 당연한 서비스를 요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영상 아래 한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을 담은 영상들이 같이 추천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영상에선 젊은 한국인 부부가 로마 작은 카페에서 조용히 줄을 서고 점원에게 이탈리아어로 그라치에라고 정중히 인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 밑에 달린 댓글들. 이게 진짜 아시아인의 겸손이지. 돈보다 태도, 품격은 이런 데서 나오는 것. 중국 관광객들은 반성 좀 해라. 제가 아시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졌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날 저는 한순간에 모든 걸 망친 사람이 되었더군요. 제 행동 하나하나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미지를 깎아내린 일로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메이린도 조용히 제 옆에 와서 앉더니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못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성공은 이런 게 아니었어. 처음으로 제 마음속 깊은 데서 울림 같은 게 터져 나왔습니다. 난 그냥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게 나쁜 거라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만든 건 이미지가 아니라 민폐였더라. 그 말을 하면서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메이린이 조용히 말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뭘 몰랐던 거지. 이제부터 배우면 되잖아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쥐며 덧붙였습니다. 겸손, 배려, 존중. 그걸 배우면 되는 거야. 돈보다 더 소중한 것.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늘 돈을 쫓아 살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태도나 품격 같은 건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착각했죠. 하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태도는 돈으로 살 수 없고 국격은 스스로 행동해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우리는 스스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말수도 줄었고 행동도 훨씬 조심스러워졌죠.
그냥 조용히 사람들과 같은 속도로 걸었고 호텔 조식당에선 직원에게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온조르노. 테이블 하나 부탁드립니다. 익숙지 않은 이탈리아어 발음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직원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부온조르노 시뇨르. 시그노라. 그 작은 미소 하나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고함치며 요구하던 저였는데 이렇게 간단한 인사 한마디로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니.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았던 태도가 전부였구나 싶었습니다. 조식 후 우리는 로마 시내를 걸었습니다. 유명한 맛집도 명품 거리도 고급 차량도 다 거들떠보지 않고요. 그저 거리에서 기타 치며 노래 부르는 거리 예술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어린 한국인 여자아이가 작은 동전을 꺼내 연주자 앞 모자에 넣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그라치에라고 말했습니다. 연주자는 활짝 웃으며 감마씨라고 답했습니다. 그 장면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그 작은 예의를 나는 지금껏 무시하고 살았던 겁니다. 돈, 성과, 명성에 매달리며 내가 우위라고 착각하면서 말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메이린이 말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이니까 기념으로 식사 예약할까요? 현지인들이 추천한 작은 식당 있어요. 그 식당은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안에 있는 조용한 현지 식당이었습니다. 직원들도 유창한 영어를 쓰진 않았지만 눈빛과 손짓 하나하나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메뉴를 보고 천천히 주문했습니다. 처음엔 발음이 어색해서 당황했지만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도와줬습니다. 괜찮아요. 발음 아주 좋아요. 와인 추천해 드릴까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고맙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식사 내내 우리는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작은 접시 하나에도 감사했고 음식이 늦게 나와도 기다릴 수 있었죠. 그렇게 당연한 걸 감사하게 느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날 출국 심사를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VIP 서비스도 빠른 통로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줄을 서서 여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류도 직접 하나하나 정리해서 지갑에 넣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또 다른 아시아인 가족이 있었고 그들도 조용히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알아보지 않아도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입국 심사 직원이 여권을 받아들더니 한참을 보더군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로마 여행은 즐거우셨나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주 많은 걸 배웠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 저는 메이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을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야. 비행기가 이륙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여권은 국적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다. 돈이 많다고, 성공했다고, 유명하다고. 세상이 나를 대접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야말로 가장 진실하고 강력한 여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미지가 됩니다. 그게 중국인, 한국인, 아시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이죠. 그러니 부디 돈보다 먼저 겸손을 준비하세요. 성공보다 먼저 배려를 기억하세요. 그게 당신을 진짜 VIP로 만들어줄 겁니다. 사연 마무리 문구. 돈보다 태도가 여권의 힘을 만듭니다. 오늘도 국격을 지키는 당신의 한 걸음이 우리 모두의 이미지를 바꿉니다. 여러분은 해외여행 중 어떤 행동이 진짜 국격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 속 억만장자 부부처럼 우리도 종종 태도의 힘을 잊고 살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국격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 국격 업그레이드 한 번.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요.